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대한민국이 지금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제1저자 논란, 삭발 전국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이죠. 어제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있었고 연천 농장에서도 의심되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방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단 당국에서는 연천 농장과 파주 농장 사이에 역학관계는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마는 경기 북부 지역 이미 확산 국면으로 접어든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걸 알아야 이기는 법이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최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건국대 수의학과 선우선영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파주 소식 이어서 연천에서도 좀 의심된다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설마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확진 판정이 났군요. 네, 저도 연락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확진이 되면, 확산이 되면?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경로를 좀 다양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농장주가 해외도 안 다녀오셨고 여러 가지 방역을 열심히 하셨던 상황이긴 한데 다른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했고요. 네. 또 북한에서 내려온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좀 접경 지역에서 두 군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접경지 주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는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구제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처음이란 말이죠. 구제역하고 네. 돼지열병하고 좀 차이가 뭐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정확히 어떤 전염병일까요? 구제역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기본적으로 병원체 자체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병의 증상도 다릅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이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성 자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지금 작년부터 중국 발생한 이후부터 굉장히 대책도 많이 세우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농가 교육도 많이 하고 농가에서도 대비도 많이 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가축을 키우다 보면 사실 가축들도 병치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병은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이게 어떤 증세를 보이는 거죠? 일단은 이 바이러스성 질병의 가장 큰 특징은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고열과 그다음에 네. 출혈과 그다음에 높은 폐사율인데요. 폐사율이 지금 100% 무조건 죽는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고병원성일 경우에는 그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중간 정도나 그 이상 정도라 그러면 한 20에서 80% 정도의 폐사율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유럽하고 중국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 유전형이 좀 강한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것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폐사율 자체가 좀 높은 수치가 나오고 상황입니다. 네. 네. 아까 구제역하고 다른 거는 구제역은 일단 백신도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도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구제역과 달리 이 돼지열병에 대해서는 백신 등 치료제나 예방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치료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불가능한 건 사실이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기도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큰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 복잡한 구조 중에 있는 단백질 중에는 일부 이제 숙주의 어떤 면역 체계를 교란하는 그런 그 단백질들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효과적인 백신이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현재도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구제역은 뭐 예를 들면 단백질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돼지열병은 200가지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대처하기 어려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살처분밖에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단 갖고 있는 방법은 살처분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방법은 존재하고 있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조기에 신고를 하고 조기에 빨리 박멸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군요. 근데 처음 이 병이 보고된 지 100년이 넘었다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이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 30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60년대에 좀 굉장히 전국적으로 창궐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30년 만에 종식을 다 하고 지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발생 국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 2007년 이후에 유럽에서 동부 유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 보고가 있어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역 체계나 이런 부분이 좀 서쪽 유럽보다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점점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주로 전파되는 요인이 멧돼지 때문에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제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혹시 사람이 매개체가 되어서 또 이런 전파가 빠르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 전파되는 경로는 직접적으로 아픈 돼지하고 건강한 돼지가 접촉했을 때 전파가 가장 쉽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염되어 있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어떠한 물건이든 뭐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지하고 접촉이 됐을 때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사람이 뭐 묻혀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움직이는 차량에 묻혀 있거나 해서 그것들이 이동을 해서 원거리로 가서 다른 지역에 바이러스를 전파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통 얼마 만에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한 4일에서 2주 정도를 잠복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일에서 2주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뭐 2주 정도가 지나봐야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잘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지금 아마 이 유전형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한 4일에서 한 7일 정도 사이면은 잠복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병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실험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농림부 장관이 돼지 사육 농가에 잔반 유입을 일단 금지시킨 상황이고 잔반 사육 이외에 좀 더 주의를 뭐 기울여라 말은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바이러스가 오염된 것들이 농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 바이러스는 구제역과 달리 공기 전파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네. 돼지하고 접촉을 통해서만 돼지가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접촉되는 경로들을 차단한다 그러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잔반급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반 속에 혹시 오염된 돼지고기,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돼지고기가 있거나 가공품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돼지한테 먹이게 되면 돼지는 정말 쉽게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잔반을 전면 금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 교수님 지금 저희 청취자들의 그 질문 한 2개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2939 쓰시는 분께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소 가축 농가에는 영향이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과에는 영향을 주는데 뭐 닭이나 그렇죠. 소 이런 쪽엔 괜찮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3982 쓰시는 분께서 어제 돼지 목살을 샀는데 굽는 과정에서 흰 비지 같은 고름농이 나오던데 이게 주사제로 인한 현상인지 아니면 먹어도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일단 놔뒀습니다 이러시거든요. 어때요? 그거는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는 좀 상관없는 상관없이.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뭐 이게 일반적으로 보이는 지방하고 다른 어떤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네. 그게 뭐 그 부분은 제거하시고 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곳하고 뭐 유입이 있었다거나 전파가 될 만한 경로가 없었다고 스스로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하고 뭐 방역 공조가 있었다면 좀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던가 뭐 이런 좀 전반적인 그 유입 경로와 관련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들어온 원인에 대한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지만요. 네. 지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농장을 통해서 경유해서 나갔던 차량이나 그 농장에서 나갔던 돼지나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후에 갔느냐라는 부분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야지 이후에 확산이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방제를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학 조사가 일단은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접경 지역 근처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뭐 북한에서 넘어올 가능성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혹시나 이제 죽은 멧돼지 사체가 있는지 일단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굉장히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확인해봐야 되지만 나가는 것도 우리가 꼭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한 5일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그냥 교수님께 딱 여쭤보고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네, 사람한테는 절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감염되어서 확진이 되거나 감염된 그런 동물은 우리나라는 유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수의학과 선우선영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돼지고기 열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선우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